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실은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전부 다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섹스는 사랑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막 바람을 피워라 이런 얘기도 해요. 쓰러지지 않게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섹스라는 거죠. 극복을 하려면 보상이 필요하다. 집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준다든지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 섹스를 살릴 수가 있고 결국 사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과 성상담 전문가 배정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40년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부부가 신뢰의 상징이면서 또 사랑의 결실이기도 했던 결혼을 깨는 가장 큰 위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도와 그리고 섹스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순간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변하는 이 외도. 외도라는 건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과 사랑이든 섹스든 나누는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사회에서는 외도를 꼭 부추기는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어떤 프로는 보니까 거기 나오는 세 쌍의 남편들이 전부 다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그러고 나니까 외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외도에 대한 가벼움이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봐도 외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남자는 좀 성에 대해서 부풀리고 여자는 축소한다는 걸 보면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울까요? 그렇게 사랑을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걸까요? 문화인류학자인 헬렌 피셔의 외도를 하는 사람의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에 어떤 부족함을 좀 메꾸기 위해서 혹은 배우자하고 헤어질 구실을 좀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배우자의 시들해진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여전히 내가 매력적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서 혹은 단순히 섹스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스릴을 좀 느끼고 싶어서 배우자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방치된 청소년기를 거쳐서 특히 이제 엄마나 양육자하고의 애착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 깊은 관계보다는 짧게 만나고 짧게 헤어지는 그런 외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도가 일어나면 관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바깥에서 바람을 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 줬기 때문에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외도를 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집니다. 특히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정말 그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너무 커요. 그래서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 그 보상은 심리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심리적으로 그 보상을 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맞바람을 피워라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맞바람을 피우면 많이 상쇄가 된대요.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 방법이잖아요. 그건 이제 관계를 완전히 깨자, 박살을 내자 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보상을 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집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안 받는 것보다는 보상이 좀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과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바람 피운 사람은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미안해서도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계속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겠다고 하면 보상도 필요 없고 이런 사과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왔고 이 사람과 다시 인생의 끝까지 갈 생각을 했다면 정말 용서
용서를 빌어야 될 텐데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를 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여러 번 사과해야 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고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갔을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왔었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데리고 왔었으면 어쩌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걔하고도 왔었어. 하지만 당신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서 당신을 데려온 건데 당신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면 다른 데 가자. 내 생각이 짧았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 같은 건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대가 바람피는 걸 알았을 때 대체로 왜 이렇게 비밀번호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거 풀어야 되죠. 이 상대가 궁금해하면 언제라도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받기가 좀 어려워서 바깥에 나가서 받았으면 좀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전화 왔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한테 전화 왔었다고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비루해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그 당한 배우자의 힘듦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한 사람이 더 힘드니까 외도를 했던 사람은 정말 많은 사과와 용서를 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비밀이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날들이 쌓이면 그러면 천천히 회복이 될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그리고 당한 사람으로서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또 많은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나한테 선물도 좀 주고 좋은 친구들하고 밥도 좀 먹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매력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나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도 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섹스는 사랑의 반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하면요. 맛있는 걸 사주고 좋은 데를 데려가고 예쁜 말을 같이 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가 쌓여서 우리의 사랑은 아주 굳건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행위를 쓰러지지 않게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섹스라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섹스는 시멘트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더 굳건히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섹스는 사랑이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섹스만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는 섹스는 없지만 부부 간의 대화도 많고 우리 관계가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섹스는 한 번도 없는데 관계가 좋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우리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화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요.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와 너에 대한 대화인지 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혹은 내가 우울하고 당신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 얘기, 직장 얘기, 돈 얘기 이런 걸 하는지 그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와 비즈니스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라고 말할 수 없죠. 너와 나의 얘기,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섹스가 없어지는 건 섹스를 대체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섹스가 없어진다는 건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비즈니스의 대화 혹은 경제 공동체로서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섹스리스를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섹스를 없애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루해진 관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하게 가는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섹스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옥 구조가 다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안 자요. 청소년들이 12시에 들어오고 1시, 2시까지 걔네들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렵고 섹스는 상대의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할 것인가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와인 같은 것도 마실 수 있고 마사지도 좀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벗기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또 그 섹스의 과정 중에서도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노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연속극을 보거나 예능을 보면 재밌게 보고 웃고 그냥 그러고 긴장 풀리고 그냥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하고 TV가 부부의 사랑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좀 상대한테 집중하셔야 섹스를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상대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만 섹스를 살릴 수가 있고 결국 사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일단 잠옷은 얇은 게 좋아요. 수면 바지 같은 거를 입는 것은 사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신호를 보낼 수는 있겠죠. 내가 얇은 잠옷을 입으면 그건 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수면 바지를 입으면 오늘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수면 바지를 입는 건 좋지만 평소에 계속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 건 하고 싶은 마음을 좀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실의 조명입니다. 침실 조명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침실에서 그렇게 밝은 형광등 밑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조명이 밝은 곳은 아이들 책상 위, 그리고 부엌, 칼 쓰는 곳,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면 좋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상대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명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 오렌지빛 조명은 몸을 좀 예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잡티를 좀 없애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빛 조명이 좀 도움이 될 거고 부부 마사지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어깨 마사지나 이런 것들도 사실 도움되고 하루에 여러 번 포옹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지기 전에 다시 만나서 자기 전에 이럴 때 좀 포옹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쓱 한 번 안는 게 아니라 좀 안고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아이 수고했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날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그날은 퇴근해서부터 잘 때까지 핸드폰을 다 꺼놓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 파트너가 나하고 헤어져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다시 우리가 저녁에 만나는 건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내어 앞으로 돌아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 못했으니까 이따 오면 붙잡고 하지. 혹은 오늘 굉장히 아침에 심한 말을 했는데 사과를 못했어요. 근데 사과를 갔다 오면 잘해줘야지 그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바리바리 사왔어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건 미루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섹스의 좋은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섹스를 자주 하는 부부는 젊어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10.8년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7년에서 8년 정도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섹스가 숙면의 효과도 있거든요.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굉장히 고와지죠? 그래서 이 섹스가 주는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나 산소 공급을 하는 효과는 화장품 수분 보습제가 주는 것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화장품 쓰기보다는 섹스를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면역력도 굉장히 강화돼요. 이건 아마도 마음의 힘도 좀 강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섹스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탄광이 들어가는 광부가요. 카나리아를 꼭 같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탄광 속에 공기가 얼마나 희박한지를 카나리아가 굉장히 예민하게 알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요. 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희박한지를 알아내는 데는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섹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